자, 세 번째 소식,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급 협상단의 대면 협상이 30일과 31일 상하이에서 재개된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무역 적자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또 화웨이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보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미중 무역 협상 문제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은 화웨이가 최대 이슈라고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화웨이 관련해 갖고 이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안 놓아줄 거예요. 네.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웨이 관련해 갖고 이거를 앞으로 화웨이 얘네 풀 거다 이러고 미증시 화웨이 만약에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증시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풀겠냐 이거예요. 안 푼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이슈 가지려 갖고 화웨이 가지고 끌고 가버린다면요. 네네. 이번 베이징 관련해서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미국은 키를 쥐고 있지만은 화웨이를 진다는 거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수뇌부를 지겠다는 거죠. 앞으로. 왜냐면은 자금의 흐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개인 방송으로 좀 무방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화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괜히 이제 샤오미나 이런 다른 비슷한 업체를 건드는 것보다 화웨이만 건드는 이유가 당연히 명분이 쓰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화웨이를 이걸 놓을까요? 절대 안 놉니다. 계속적으로 화웨이에 대해서 태클을 걸 거예요. 그래야지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베이징 관련해 갖고 화웨이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화웨이 관련해서 또 터뜨린다면은 저번 사건과 같은 어떻게 보면 5월 있었던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추가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관점 자체가. 그러면은 스팬 구간 때까지 그대로 눌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죠. 내용 자체로. 그때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랠리에서 어떻게 보면 베이징 무역 협상 자체를 기다리는 단가 자체예요. 상황 자체가. 어닝 시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추세 자체가 화웨이 관련해서 논제로 펼쳐졌을 때 그때 좋지 않게 끝나면은 이런 추세 자체가 한 차례 조정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미 증시에서 엄청난 타격인가요? 아니에요. 단순 랠리에서 하방 국면인 거예요. 이거 미국 어떻게 보면은 최근 10년물입니다. 10년 동안 통틀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데 미증시 관련해서 제대로 된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베이징에 대한 결과값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거 문제 됐다. 이러면은 조정 관점으로 매도 추세 봐야 돼요. 지금 최대 이슈 자체가 나타내는 게 이게 맞아요. 30, 31일 날 열리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까지는 박스 랠리 파동으로 이 구간에서 그냥 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대기하는 기간에 지금 어닝 시즌 관련해갖고 결과값 자체가 크게 영향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저희 고수는 지금은 확실히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오늘 뜨는 실적의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 자체는 이걸 대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어닝 시즌에 대한 반영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아니 달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증시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는 화웨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미중 무역에 대한 싸움이 더 불거졌을 때 그때 열릴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테레사 메이 내각의 강료 절반 이상을 브렉시트 강경파로 교체를 했는데요. 예외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 커지고 있고 유럽연합은 노딜은 모두에게 비극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브렉시트는 좀 어떻게 볼까요? 자, 브렉시트는 사실상 터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거는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브렉시트 뉴스 안 봐도 돼요. 이거 진짜 의미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영국 관련해 갖고요, 정말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영국 총리 자체가.
이 브렉시트에 대한 조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나라는 무역 관련해 갖고 여기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이런 상관도가 굉장히 이어져 있는 데인데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단행을 하겠죠. 단행을 하는데 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내에서. 네. 완전히 억지성이에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ECB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냐. ECB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오히려 영국은 지금 상황은. 브렉시트로 탈퇴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유로존 내 영향권 내에서 그냥 있는 거고 단순 파운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탈만 어떤 통화적인 이탈 자체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탈 자체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ECB 안에 있는 거예요, 얘네는. 사실상 경제적인 국면상.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 오늘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이거 관련해 갖고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24% 하락세입니다. 3,0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3% 하락세입니다. 7,9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7% 상승세입니다. 56달러 4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42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4% 상승입니다. 1.121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해왕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ECB의 금리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 재고 급감에도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앞서서 ECB가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9월의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해왕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매도 의견 주셨나요? 자, 이제 박스 랠리 구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당일 데일리에서 손절값이 가장 짧은 구사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 상황상 8천 라인입니다. 8천 라인. 8천 라인에 대한 매도 그리고 손절 나스닥 기준입니다. 자, 손절 자체를 8010으로 잡으시고 이 저항 추세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바로 손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위치값이 된 만큼 이 위치값에서 손절에 대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스팬에 대한 이탈이 있을 시 추세적인 부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천 라인 8000라인 8000이 부분에서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손절 자체를 8010 이런 부분으로 취하시면 손절 라인도 깔끔할 뿐더러 수익성 대비 손익비가 구성될 단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8천 라인에서 매도 가능성 있고 또 손절 라인을 8010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대폭 감소로 발표가 됐습니다. 장중에 국제유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자, 어제는 또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크루드 오일 매도 들어주셨네요. 크루드 오일은 어떤 전략일까요? 네, 여기 구간대는요, 이제 전일 깨졌던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전일 이제 추세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박스 랠리 파동이기 때문에 단순 지지값만 가지고 매수에 대한 방향성,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전일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은 이 색깔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자, 연두색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는 매수를 보라. 자, 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는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대로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면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 같은 관점입니다.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손절이요. 만약에 매도 포지션에 대한 보유를 한다면은 손절 값을 56.80으로 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구간을 좀 설정을 다시 한다면은 저는 56.70 손절 20틱에 대한 보유분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56.70 매도 포지션 제시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해왕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현재 이슈와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22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22 관련해 갖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제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제가 항상 시사하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날짜에 대한 공지입니다. 네, 네. 예. 날짜에 대한 공지만 있어도요, 절대 안 늦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금리를 실제로 ECB에서 QE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행하는 그 날짜는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을 때예요. 자, QE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유로 매도에 대한 조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네. 자, 원래 원칙상 따지면은 QE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타트업 자체는 유로존의 약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날짜에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결과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언제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발표한 순간부터요. 우리 이때까지 하겠다. 이게 시장에 대해서 반영 여부 자체가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거는 정확한 날짜에 대한 표현 자체가 있다면은 그때부터 유로 매도 보셔도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달러가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그리고 유로존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한다고 공지를 준 순간부터 강세장이 각 국에 대표하는 통화 달러 강세장이 그때 나왔고 유로존 강세장이 그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다는 거는 유로에 대한 약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정황이죠. 이 시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면 편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하루에 일어나서 외신에 대해서 30분씩 읽어보라는 습관 자체를 기르라고 했어요. 처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찾아보면 됩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습관을 들이신다면요,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선제죠. 네. 앞을 내다보는 상황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리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읽어도요, 야, 이런 내용이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